20년이 넘게 같이 산 부부도 이혼을 하고 인생 늙음악인 황혼의 부부도 이혼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세월을 같이 살아도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저렇게 헤어지는구나. 함께한 시간이 오래라고 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한 부부들도 미워하면서 헤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하물며 결혼 안 한 연인들은 헤어지는 게 더 쉽죠. 연인으로 오랜 기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건 참 쉽게 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속마음을 감출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3년이나 사귀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추악한 속마음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한동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상견례 다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에서 파혼한 경우라 더욱 힘들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른 사람을 잘 만나고 있긴 하지만요. 세월 참 빠른 게 저도 벌써 내년이면 30 중반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아예 마음을 내려놓았던지라 그리 조급하진 않아요. 아직은 미혼의 삶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야 그렇다지만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던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계열사에 재직 중이고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3년 사귄 거면 꽤 오래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연애할 때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뭘 잘 모르고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연애 초반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목소리가 너무 궁금하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남자친구를 졸랐다는 얘기에 제가 괜찮으니 알려드려라 했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가끔 전화 오셔서 아들 사귀는 여자가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호가 만나는 아가씨 궁금했는데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 둘이 싸우지 말고 예쁘게 만나고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놀러와서 밥 먹자. 등등 그냥 별 문제 없이 간단한 통화들만 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 얼굴이 보고 싶다 하시길래 남자친구를 따라 인사까지 드리러 갔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초면인데도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고 혼자 계세요. 집이 오산인데 회사 때문에 남자친구는 따로 나와 살았고요.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신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여동생과 둘이 같이 살고 계셨고요. 어머니는 처음 본 저한테 말씀하시길 사진을 봤을 땐 성형했나 싶었는데 원래가 이쁜 얼굴인가 보네. 내 친구가 네 사진 보고 여우 같다느니 얼굴 다 뜯어고친 것 같다느니 질투했거든. 근데 실물로 보니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칭찬인지 욕인지 아리송했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드신다는 말에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만 했었고요. 그리고 밥을 먹는 내내 저한테 계속 우리 아들 너무 착하지 않니? 밥 먹는 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니? 우리 아들만 한 애 없다 등등 아들 자랑도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 맞장구 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본인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푼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집에 미리 인사하고 자주 가서 예비 시모를 챙겼습니다. 명절, 김장 때도 가서 일을 돕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도 저녁 사드리고 생신 선물도 사드리고요. 만나면 같이 밥을 먹거나 장을 봐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 예비 시모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는 요리를 어쩜 그리 잘하니?
요즘 아가씨들 이렇게 자기가 잘해먹는 사람 없는데. 참 대견하구나. 난 요리를 잘 못해. 우리 집 놀러 오면 맛있는 거 밖에 나가서 사 먹자. 근데 나중에 니들 결혼하면 난 너한테는 꼭 직접 요리한 음식 얻어먹고 싶구나 하시길래 네, 어머니,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했죠.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 저를 말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 그러다가 그 집에 호구 잡힌다. 누구 결혼하기도 전에 남자친구 부모 생일이며 어버이날을 챙기냐?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그러다가 정작 남자친구랑 결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건데? 왜 벌써부터 며느리 노릇을 하냐 그 말이야. 뭐 얼마나 자주 간다고 그래. 오라고 하실 때만 가는 건데 뭘. 야, 시월드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며느리한테 친절한 시댁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물론 있기는 하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걸 왜 벌써부터 하냔 말이야. 지금은 서연이 네 부모님이나 잘 챙겨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해야 하는 말이지만 친구 말이 맞죠. 그 친구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어찌 그리 잘하는지. 제가 남자친구 가족들과 왕래하는 걸 못마땅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 사람 집을 챙긴 건 아니었고요. 남자친구 역시 우리 부모님을 챙기긴 했어요. 아빠가 그때 많이 아프셨는데 남자친구가 가끔 병원에 모시는 걸 돕기도 했고요. 그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양쪽 집에서는 사위이자 며느리로 여기셨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으시길래 아빠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아빠가 부이사관으로 퇴직하셨지만 퇴직 후 암에 걸리시는 바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빠 안부를 묻기보다는 아빠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오버하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들은 말이 우리 엄마가 그날 온 동네방네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시면서 네 아버지 직업 자랑하시더라. 어머니가 좀 주책이셔가지고 내가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 그런 게 무슨 자랑이라고. 어머님도 참, 어머니는 그런 게 중요하신가 봐? 제게 무슨 아기를 품고 욕을 했다면 모를까. 온 동네에 예비 며느리 자랑을 했다는데 그러지 말라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듣고만 말았죠. 그거 보면서 예비 시모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시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구나 하고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남자친구는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요. 남자친구 자취집이 저희 집과 좀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 갖다 주라며 밑반찬과 먹을거리 등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가서 밥을 해먹기도 했는데 요리하는 사람은 주로 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음식을 해줄 때면 꼭 사진을 찍어서 자기 엄마한테 보내곤 했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몸살 감기로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필 며칠간 학원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락하며 잘 챙겨 먹으라 안부를 물었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이러는 겁니다. 서연아, 우리 아들 밥 좀 챙겼니? 아니, 애가 지금 아프다는데 혼자 있으면 밥을 잘 안 챙겨 먹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아마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을 거야. 네가 좀 챙겨줬으면 해서 말이야.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필 학생이 있어서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오래 통화를 못해요. 지금 수업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드리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문자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바빠도 시간 내서 우리 아들 밥 좀 챙겨줘라. 학원 일이야 대단치도 않은 일인데 네가 꼭 안 해도 되는 거고 미뤄도 되는 거잖아?
어떻게 네 애인을 챙기지도 않고 놔두니? 이 문자를 보는데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집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아들 밥 챙기는 게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문자에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솔직히 그때부터 하긴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항상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소한 걸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자고 울며 불며 난리치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둘 사이의 문제로 사원에서 싸우는 일도 있었고 다른 일로 싸운 적도 있었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사이가 깊어졌는데 지내다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를 점점 편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남자친구를 통해 할 말을 전하곤 하셨지만 저한테도 전화를 자주 하셔서는 홈쇼핑 물건을 사달라거나 집에 올 때 뭘 사가지고 오라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원래부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편이었지만 남자친구와 같이 데이트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종종 핸드폰을 무음으로 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면 어머니는 그때마다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뭐하니? 오빠 뭐하는데 전화 안 받아? 엄마 할 말 있으니까 전화하라고 전해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락이 옵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종종 전화를 하셔서 급하지도 않을 일로 저를 재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연이니? 선우랑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지? 애가 회사에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너랑은 연락이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혹시 선우랑 통화되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빠 회사니까 연락이 안 되겠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럴 거예요. 저희도 서로 일할 때는 연락 잘 안 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럴 땐 솔직히 좀 짜증나기도 하고 아들한테 너무 집착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어머니랑 남자친구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서 둘 사이가 애틋해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마다 매번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 전이니까 둘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가 한 번 남자친구와 엄마 때문에 크게 싸운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받아보니 당연하게도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막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오빠는 지금 씻고 있고요. 어머니한테 전화라고 얘기 전할게요. 했더니 그래?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러시길래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요. 시간도 늦었고 해서 나가서 사 먹으려고요. 어머니는 저녁 드셨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 얘 나가서 먹으면 다 돈인데 그냥 집에서 네가 좀 해주지 그랬어. 오늘 쉬는 날인데 집에 있으면서 집밥 좀 해주지. 무슨 밥을 사 먹냐? 저는 거기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안 그래도 저는 해먹는 거 좋아해서 주로 요리하는 쪽이 저였거든요. 근데 매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우리도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무슨 밥순이냐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밖에서 사 먹고 내일은 집에서 해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이따가 선호 통화 가능하면 나한테 전화 좀 하라 그래라 하고 쌀쌀맞게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연락달라 했다고 전했는데 둘이서 전화통화를 한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 말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으면서 알겠어요. 내일 빨리 갈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서 내일 간다고 그래? 오빠 혼자 가는 거지? 어,
어머니가 오늘 동생도 없고 심심하셔서 전화하셨대. 내일 와서 반찬 좀 가져가라고 하시네. 너도 같이 갈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죠. 생각해보니 가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도중에 항상 회방을 놓는 사람이 어머니였더라고요. 마치 중간에 엄마가 끼어들어서 셋이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종종 받았거든요. 오빠 어머니는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 아시면서 아들 보고 내려오라고 전화하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정색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이,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당장 우리더러 내려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사소한 거 가지고 이런 반응이면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엄마랑 아들 사이 틀어지게 만들고 고부 갈등 생기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간 역할 잘하겠지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나도 처가에 잘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건 알아둬라. 이러는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럼 하지 마. 나도 안 할 거니까. 나 점점 기분이 나쁘려고 해.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당신 어머니한테 한 거 생각해봐. 근데 뭐? 내가 잘해야 오빠도 잘한다고? 내가 고부 갈등 생기게 할까봐 걱정되면 그런 걱정거리 안 만들 여자를 만나던가. 그날 둘이 싸우면서 이 사람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싸우고 나서 제가 토라져 있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가 요즘 우리 엄마한테 조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나도 말이 곱게 안 나간 것 같아. 미안하다. 가끔은 내가 오빠랑 데이트를 하는 건지 오빠 엄마랑 셋이 데이트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려. 내가 엄마 기분 안 나쁘게 잘 얘기할게. 엄마가 너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게 싫은 거지? 싸움은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저런 문제로 싸우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결혼한 이후에는 어머니와 더 잘 지내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3년이 흘렀는데 남자친구가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도 이제 30 넘었는데 우리 결혼 슬슬 생각해야 하지 않아? 너희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잖아. 엄마도 내가 갈 때마다 언제 결혼하냐고 전셋값 보태주시겠다고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결혼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 33쯤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도 요즘 계속 재촉을 하시긴 해. 근데 우리 결혼해서 살려면 서울에 집 얻어야 하잖아. 서울 전셋값 엄청 비싼데 우리 모은 돈으로 감당이 되겠어? 대출 받아야지.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엄마가 나 장가 보낼 때 보태주신다고 5천 정도 마련해 놓으셨어. 나는 1억 정도 있고. 혹시 서연이 너는 부모님이 얼마 보태주시겠다는 말씀 안 하셔? 남자친구는 넌지시 제가 결혼자금으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양가집 오고 갔던지라 경제적인 사정도 자세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집은 원래부터 부모님이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엄마 친정도 잘 사시는 편이라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고 경기도에 건물도 갖고 계시고요. 사실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아빠 소유 건물입니다. 덕분에 저는 월세 걱정 없이 학원을 운영해 왔고요. 남자친구는 아마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대출 없는 자가라고 예전에 얘기했을 때 많이 놀라는 걸 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집안에 병자가 있었거든요. 아빠 암투병을 5년 넘게 하셨는데 1년 전부터 다른 장기가 뼈까지 전이 되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빠는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특히 아빠가 암투병 하실 때 느낀 게 병이라는 게 돈과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늘 결혼 늦게 해도 괜찮다고 하시던 엄마까지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사연아, 너 선우랑은 잘 만나고 있는 거지? 너희 벌써 3년이나 사귀었잖아. 엄마 생각엔 그만하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는 어떠니? 어차피 결혼할 거면 선우 오빠랑 해야지. 근데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하고 싶어. 지금 원생도 많이 들어왔고 하고 싶은 게 아직 많아서. 그런 건 결혼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아빠가 지금 많이 안 좋아. 저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말은 안 해도 지금 몸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요즘 아빠 재산 정리도 하고 이런저런 신변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도. 그래서 결혼 좀 빨리 준비했으면 해. 그 집이랑 상견례도 얼른 했으면 좋겠어. 조만간 선우랑 집에 같이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엄마는 아빠 상태를 얘기하며 제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몇 년을 봤으니 사위감으로는 그만하다고 두 분 다 생각하고 계셨으니 딱히 반대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저희 집 사정을 남자친구도 잘 알고 있었고요. 얼마 후에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왔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이서방, 이제는 이서방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서연 아빠가 지금 많이 아픈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오래 넘기지 말고 둘이 결혼을 했으면 해서 불렀어. 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말씀드렸고요. 어머니는 언제든 저희가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 내가 듣기론 이서방이 집을 살 만한 돈은 없다고 들었거든?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말고. 사실 우리가 서연이 시집 갈 때 해주려고 서연이 몫으로 아파트를 하나를 해놓은 게 있어. 지금 세입자가 있긴 한데 내년 초에 계약이 끝나거든. 결혼해서 당분간은 이서방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거기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떨까? 장모님, 어떻긴요. 그래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집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도 그렇게 잘 말씀드려줘. 고작 몇 개월이니까 신혼살림 오피스텔에 제대로 못 차리는 거 혹여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잖아. 아이, 저희 어머니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솔직히 땡 잡은 거죠. 처음에 대출 끼고 시작할 뻔했는데 엄마 덕분에 갑자기 집이 생긴 거니까요. 저도 그 집이 제 몫이란 건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남자친구가 너무 티를 많이 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빠,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미리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나도 머리 싸매고 걱정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냐? 꼭 꽁돈 얻은 기분이다. 제일 큰 문제가 해결했으니까 얼른 날 잡고 결혼하자. 내가 결혼해서 진짜 잘할게. 기분이 어지간히 좋았는지 저랑 같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 사대문 안에 아파트에 해올 거라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니 웃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까지 들리더군요. 그 후 아빠 컨디션을 고려해 우리 집 근처에서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때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실 때였고 결혼은 석 달 후로 급하게 잡았고요. 상견례장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비시모는 푼숙기가 좀 있으셔서 이런저런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래 사귀었으니 둘이 결혼하는 게 세상스럽지도 않네요. 그나저나 집 문제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집이야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죠. 너무 개의치 마세요. 저희야 애들이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저희 바깥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걱정인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큰 이견 없이 상견례를 마쳤고 예단과 예물은 천천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살림은 크게 준비할 게 없었고
예단 예물만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장 예약하고 드레스도 정했고요. 아빠 때문에 모든 걸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아빠 상태가 나빠지셨고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병원에 가시면 일주일 후에 회복하셔서 집으로 퇴원하실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상태가 안 좋으셨는지 입원 3일 만에 호흡이 안 좋아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와 저는 패닉이 온 상태였어요. 결혼식장에 아빠 손잡고 들어가려고 결혼 서두른 건데 그렇게 갑작스레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도 바빴지만 일단 모든 걸 중지하고 아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딸 결혼하는 거 보셨을 텐데 고작 2달을 남겨놓고 그렇게 황망하게 가신 게 너무 억울하고 죄송해서 참 많이도 울었네요. 친척들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아빠 재산이며 상속 문제 뒤처리를 바쁘게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남동녀이다 보니 슬퍼하는 엄마 대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 유산 문제로 일 처리를 하러 다닐 때 남자친구가 휴가까지 내며 저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서연아, 장인어른이 재산이 꽤 많으셨나 봐. 나는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줄 몰랐지 뭐야. 자식이 너뿐이라 다 네가 상속받는 거야? 아니, 그 전에 미리 증여해 주신 건 우리 살림 차릴 아파트 한 채고 다른 재산은 일단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나중에 다 내가 상속받겠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명의로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렇구나. 네가 잘 사는 집 딸인 건 알고 있었는데, 와, 근데 너는 왜 굳이 이래? 나 같으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겠다. 오빤 그런 말이 어딨어. 그게 내 재산도 아니고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돈이 막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무지막지해. 오빤 내가 놀고 먹는 백수였으면 나랑 계속 연애했을 거야? 비싼 공부 다 해놓고 왜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를 해? 나는 나중에 애 낳고 나서도 계속 일할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돈 많은 백수라면 내가 안 붙잡을 이유가 없지. 아빠가 미리 증여해 주신 집은 앞으로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건물의 월세는 엄마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월세가 나온다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기도 했으니까요. 얼추 친정집 문제가 정리되고 코앞에 닥친 결혼 준비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촬영하는 걸 보고 싶다며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은 신부 가족이나 친구가 한 명 정도 따라와서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날 저를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오면 불편할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가 오시지 말라고 하면 서운해하실 거라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가 남자친구 집으로 오셨고 저는 제 친구와 따로 스튜디오로 갔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이며 헤어며 꾸미고 촬영하느라 정신없었고요. 그날 촬영하는데 예비 시모는 별말 없이 구경만 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 둘 다 참 인물도 좋다. 누구 아들인지 훤칠하구나. 그렇지? 네, 그러네요. 제 친구도 예쁘지만 아드님도 되게 멋있어요. 참 잘 어울려요. 그날 친구 도움으로 촬영을 무사히 마쳤고 그래서 고생한 친구에게 저녁을 사려고 제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서연아, 나 오늘은 그냥 갈게. 너 집에 가면 연락 줘. 알았지? 여기서 할 말은 아니다. 급하게 자리를 뜨는 친구가 이상했지만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물려받았다는 서울 아파트가 9억이나 한다며? 평수가 작은데도 서울이라 그런지 참 비싸구나. 그 집 팔면 우리 동네 어지간한 아파트 2채는 사겠어.
뜬금없이 제 소유 아파트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지금 네 명이잖아. 혹시 결혼하면 우리 서늘한 공동명의로 돌릴 거니? 네? 아니요. 제가 물려받은 거긴 하지만 그걸 오빠랑 공동명의할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다른 집을 산다면 몰라도요. 어머, 그러니? 너는 고민도 없이 딱 잘라 싫다 그러는구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는 그럼 그 집을 팔 생각은 없는 거니? 네, 아직 세입자도 있고요.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 그래. 알았다. 네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길래 나도 궁금한 게 많아서 말이야.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지 뭐. 넌 어차피 이제 우리 식구잖니. 참, 결혼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 해두는 건 어떠냐? 혼인신고요? 그건 결혼하고 나서 해야죠.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어머니? 저는 갑자기 아파트 공동명의며 혼인신고 문제를 넌지시 얘기하시는 거에 좀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우리 식구를 운운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불쾌해하는 걸 보시고는 거기서 더 이상의 말씀 없이 어머니는 본가로 내려가셨고요. 저도 너무 피곤해 집으로 가서 쉬겠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도와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터라 전화도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돌려세우더니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저기 서연아, 나랑 얘기 좀 할까? 우리 집 문제 때문에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말이야. 한번 들어볼래? 집 문제라면 내 아파트 말하는 거야? 그게 왜? 내가 엄마랑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그 집 팔고 엄마 집 근처로 아파트 새 거 사서 옮겨서 살자. 서울 아파트라지만 너무 좁고 오래되기도 했잖아. 근데 그거 팔면 엄마 집 근처 아파트 사고도 여윳돈까지 생기는 거고 그걸로 다른 데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 동네에서 새로 학원 오픈한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난데없이 내 집을 팔아 자기 본가 근처로 가자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계신 거 몰라? 근데 날름 그 집 팔아서 오빠 동네로 이사 가자는 말이 왜 나와? 난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 돈이 오빠 거라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내 돈이래?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래도 결혼하면 같이 관리해야 하는 재산이잖아.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돈을 굴리는 게 더 좋은 거지. 그거야 나중 얘기고. 당장 결혼할 마당에 그 집 팔아서 오빠 동네로 가자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난 절대 못해. 우리 엄마한테도 그건 말 못하겠다. 처음에 좀 힘들어도 막상 가면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야. 어?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자. 도와주긴 뭘 도와줘. 지금도 매번 오라고라 하시고 당신 찾느라 바쁜데 근처에 살아봐라. 나 실컷 부려먹기만 하겠지. 그럼 나랑 어머니랑 잘 지내는 건 힘들어지는 거야. 난 싫어. 그럴 거면 그냥 우리 결혼 접자. 오빠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서연아, 흥분하지 마. 나는 너밖에 모르는 거 알잖아. 엄마랑 너랑 문제 생기면 내가 너 편 들지 엄마 편 들겠어?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 편은 무슨... 오빠 예전에도 어머니 문제 때문에 싸울 때 내 편 들어준 적 없어. 기억 안 나? 오빠 속셈을 오늘 알았으니까 나는 이 결혼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아빠가 물려준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네 집 근처 가서 살고 여윳돈은 다른 데 투자를 한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 머리 굴려가며 고민하다 저한테 말한 앞으로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사전에 저를 간보기 위해 올라와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고민하는 와중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가뜩이나 이 결혼 여기서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친구 전화 받고 저는 파혼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네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랑 쏙닥거리는 거 듣고 기절할 뻔했어. 너 이 결혼 아니야. 접어. 당장 접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아,
나 오늘 안 그래도 너무 머리가 아파. 네 예비 시모가 글쎄 이러더라. 결혼할 때까지는 찍소리 말고 너한테 다 져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그 재산 다 선호 네 거 된다면서. 와, 나 그 말 듣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 아마 내가 못 들었는 줄 알 거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너 드레스 갈아입느라 몰랐겠지? 근데 선호 씨가 하는 말이 더 기가 차더라. 자기도 열받는 거 많은데 앞날 생각해서 너한테 다 맞춰주고 있다고. 나중에 때 되면 자기 걸로 다 만들 거라면서 뭐 애 한둘 정도 낳을 때쯤에는 다 자기 거 되지 않겠냐면서 둘이 웃더라니까? 그 사람들 대체 뭐야? 네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인간들이라니까? 너 이 결혼하지 마. 지금이라도 안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어라. 그깟 예식장 취소하는 게 뭐가 어렵니? 나중에 이혼이 더 힘들어. 친구의 말을 들으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물론 들었고요. 결혼을 엎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당장 손해보게 된 계약금과 위약금이 줄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 골치 아프면 결혼하는 게 맞죠. 하지만 안 그래도 복잡한 심경에 친구가 확실히 쐐기를 박아주니 결정하는 게 쉬웠습니다. 엄마 얼굴 떠올리자 더더욱 이 결혼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파혼 결정하고 그날 바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하지 않겠다고요. 엄마는 당연히 놀라셨죠. 네가 그러는데 분명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우리 딸 믿어. 네가 아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너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을 건데. 그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속을 모르는 거야. 근데 시커먼 속내를 알고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파혼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아니다 싶은 건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음날 파혼 통보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 결정 믿겠다고 했어. 나는 오빠가 우리 집 재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미처 몰랐네. 근데 꿈 깨야 할 것 같아. 그 재산이 오빠 거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란 말이야. 야, 김서연, 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살자 그래서 그래? 싫으면 그만이지. 왜 결혼을 엎어? 이미 다 결정한 거잖아. 오늘 내가 전화로 다 취소했어. 각자 계약한 건 각자 책임지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재산에 무슨 관심을 가진다는 거야? 난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애 둘 낳으면 내 재산이 다 오빠 거 된다고? 김칫국 드링킹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니?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났어. 뭐, 너 그 말은 어디서 들은 거야? 얘 설마... 아니야, 서연아. 그거 네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다시 들어봐. 다시 한번 말해줘? 당신 엄마가 결혼할 때까지 찍소리 말고 나한테 져주라고 했다며. 이제 져줄 필요 없어. 오늘 마지막이니까 나한테 열받는 거 다 말해. 그러고 끝내자. 저는 파혼 못하겠다고 울부짖는 그놈과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예식장, 신혼여행, 웨딩 촬영 다 취소해버렸고요. 결혼식 알고 있었던 주변 지인들에게도 결혼식 없을 거라고 미리 연락을 돌렸고요. 전화통에 불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화통에 불나게 한 건 남자친구 놈과 그 사람 엄마였죠. 예비시모는 저한테 오랜 시간 사귀어놓고 이렇게 끝내는 예의 없는 집구석이라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하셨습니다. 엄마가 딱 한마디 하고 끊어내셨네요. 우리 재산만 노리는 그 속내를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 예의까지 차려 상대해주는 집안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긴 연애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거라 되게 슬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뭐랄까, 한순간에 정이 확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남들 다들 말하듯이 파혼은 쉽더라고요. 결심하고 나니 이렇게 쉬운 걸 뭐 그리 고민했나 싶었네요.
저는 똥차 보낸 거 후회 안 합니다. 지금 조금 걷기 힘들다고 그 똥차 그냥 탔다면 아마 결혼 생활 내내 마음고생했겠죠. 파혼녀라는 게 어디 남는 기록도 아니고요. 그냥 약속했다가 결혼 약속이 깨진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직업 있고 돈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쉬운 건 저 놓친 그쪽이죠. 물론 관계에 일방적인 건 없듯이 전 남자친구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지만 파혼도 2번은 못할 짓인 게 사실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네요. 저처럼 결혼 엎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용기 얻으셨으면 하고요. 긴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